시장이 참 어렵습니다. 12월이면 연말 랠리를 기대를 할 때인데 오히려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2에서 4% 이상의 급락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모두 다 52주 신저가를 경신한 상황이고요. 코스피는 사실상 마지막 지지선으로 여겨졌던 2,400선까지 무너진 상황입니다. 저점 매수도 크게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매수와 매도를 오고 가면서 현재 제대로 스탠스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현재 형국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세우기가 힘듭니다. 대체로 많은 증권사에서는 지금 사는 게 맞는 것일 것이다, 혹은 지금 팔지 않는 게 맞을 것이다 라는 전략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전략들을 전해드리는 게 맞을까는 그러한 고민도 드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는 가격적인 측면 그리고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좀 살펴보고 갈 텐데요. SK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겠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이슈 때문에 현재 시장이 좀 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증권사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는 것이다라는 그러한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 해외 기관 그리고 신용평가사에서 많은 코멘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을 봐라. 민주주의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시스템인 것은 맞다라는 그런 의견을 함께 내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계속해서 어떠한 불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도 안 좋은데 거기다가 다양한 내러티브가 계속해서 얹히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두 개의 문장으로 좀 해석을 했고요. 오늘의 변동성은 결국에는 우리가 감안해야 하는 변동성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좀 볼까요? 탄핵 이슈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탄핵 관련 사례에 시장은 초단기적으로 반응한 바 있습니다. 초단기적이다라는 말은요. 중기적으로 그리고 지금보다 더 사태가 길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해석이기도 합니다. 결국에 시장 방향 자체는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게 될 것이다 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상승 하락 요인보다는 전체적인 글로벌 방향성 안에서 함께 움직여줄 것이다 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그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좀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이번 주에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대거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브로드컴, 오라클, 그리고 어도비가 실적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 실적이 결국에는 이러한 변동성이 좀 거치고 난 후에 그래도 이러한 실적이 결국에는 시장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전망도 나왔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보다는 낮아질 것이다라는 코멘트 함께 나왔습니다. 과도한 낙관론 그리고 과도한 비판론 모두 다 현재 시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형국이다라는 의견 나오기도 했습니다. SK증권의 코멘트였고요. 이번에는 삼성증권의 코멘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좀 숫자로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코스피의 하방 경직성을 믿어보자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는데요. 코스피가 현재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PB 저점에 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0.9배보다도 현재 미만에 내려와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다만 어떠한 좀 폭락이라든지 급락이 있었을 때마다 코스피 지수는 계속해서 0.9배 정도, 2,400선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역할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400선에서는 하방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코스피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점검해야 할 것은 밸류에이션과 수급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코멘트를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코스피의 밸류에이션 잘 보자라는 의견 남겼고요. 오늘 물론 2,400선 아래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보다 주가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지금은 오히려 반발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은 듯합니다. 그리고 수급도 역시나 중요한데요.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 투자자들은 2조 원 넘게 팔아치운 20조 원 넘게 순매도세를 나타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코스피가 진짜 안 좋구나. 이제 코스피 국장에서 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팔아치운 것은 국장 그 자체가 아니라 삼성전자였다고 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세는 20조 원에 달했고요. 그 가운데서 삼성전자를 거의 20조 원 가깝게 팔아치웠다고 합니다.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매도는
아니다라고 삼성증권 측에서는 코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매 동향을 잘 봤더니 1시 20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는 매도하고요. SK하이닉스는 매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삼성증권 측에서는 이러한 측면들을 봤을 때 오히려 시장에선 지금 팔기보다는 지금 이 시점에 시장에 좀 주목하자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고요. 상상인증권의 코멘트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더멘털보다는 수급을 보자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는데요. 지금 지수보다는 수급 쪽을 좀 잘 보면은 분명히 해답이 있다라는 의견을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상상인증권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전의 역사를 되풀이했습니다. 잘 봤는데 2004년, 2008년, 2016년 탄핵 전후의 시장의 상황을 잘 분석을 했습니다. 그때 성장주는 안 좋았고요. 가치주, 고배당주 그리고 저변동성이 있었던 이 기업들 같은 경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저변동성이었고 초과 수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비슷한 그러한 종목을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는데 그 종목들이 바로 이 종목들입니다. 원래 여기에 JYP 엔터가 있었지만은 지난 주말 사이에 있었던 이슈 때문에 JYP 엔터는 제외했다라는 코멘트 함께 남기기도 했습니다. 카페24, 컴텍코리아, APR, 삼양식품, 오리온까지 오늘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오늘 주가가 전체 지수가 2에서 4% 이상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0.8%의 하락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지수를 아웃퍼폼하는 그러한 기업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 화장품, 소프트웨어, 미디어, 엔터주 쪽에서 외국인들과 기관의 수급도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가 흐름 자체도 사실 오늘 시장 대비해서는 괜찮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만은 이러한 종목들 그리고 현재 시장의 상황들 여러분들 함께 잘 고민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